다들 주말을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상기하여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게 된답니다. 신분제가 유지되어 백성들은 신분차별을 받았었고요. 관리들의 부패와 당정 등으로 백성들이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문은 이론과 예법 논쟁에 치우쳐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요.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접한 실학자들은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사회과 탐구 30쪽에 나온 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또한 이 사료를 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토지 제도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나라의 제도 또한 공정함을 잃게 되어 풍속까지 혼란스러워진다. 이는 토지가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근본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군주가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해도 뜻을 이루기 어렵다. 그런데 부자들은 한없이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송골 꽂을 땅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유영은의 반개 수록 중에서. 자, 사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토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료 내용으로 보아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료를 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료와 같이 당시 사회 문제도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했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실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문제는 당시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실학자들의 주장과 학문 연구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당시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실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학자들은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농업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로는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알죠? 네, 수원 하성을 짓기 위해서 거중기와 농로를 제작했던 과학자입니다. 그도 실학자였죠. 백성들이 위해서 노력했던 과학자입니다. 그들이 지적한 농촌의 문제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힘써 일은 했지만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유는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은 무엇이 있으냐면요. 이처럼 토지 제도를 고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과학적인 농사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농업이 중심이 됐던 사회지요. 그만큼 많은 농민들에게 토지가 필요했고요. 이런 토지를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이러한 실학자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은 백성들을 생각했던 당시의 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공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공업 발달에 관심을 학자로는요,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와 도, 학문을 소중히 여겼던 나라적인 그 사회적 풍토 때문에 장사라든지 이런 무역이라는 상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분 제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양반들은 글을 읽고요, 나라를 다스렸지만 중인이라든지 상민이라든지 평민들은요, 장사라든지 상업에 종사했다는 걸 보더라도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풍토로 그렇고요, 상공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고요, 부강해질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나라의 문제점을 알고 상공업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주장하면서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져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실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것에 대한 학문의 연구 활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학자들이 우리 것에 대한 학문 연구에 관심이 된 까닭은요, 그렇죠, 서양 문물의 전례로 인해 당시 중국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조선 전기만 보더라도요,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중국에 속해져 있는, 중국의 예속된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 문물의 전례,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서요, 중국 또한 세상의 한 곳에 지나지 않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조선인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학문 연구 활동은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이었냐면요, 조선의 역사, 그리고 지리, 국어, 자연 등이었습니다. 자, 우리 것에 대한 학문 연구를 했던 실학자들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신경준의 상경포가 있습니다. 조선의 산맥을 정리하였는데요. 이 신경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전국을 다니면서 산맥을 정리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요, 대단한 사람이죠. 김정호가 있습니다. 대덕여지도를 제작하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유독공, 발해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발해라는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의 후손들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이미 이 발해라는 것은요, 중국의 한 곳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는 중국같이 뻗쳤어요. 그곳에서 국가를 세우고요, 그 명성을 떨쳤다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발해고로 지었다고 합니다. 유희는요, 그 한글의 우수성을 밝혔는데요, 언문질에서요, 당시 사람들이 한자어를 쓰면은 아주 유식하고요, 한글을 쓰면은 덜 유식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유희라는 사람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요, 우리 것이 낫다는 것을요 밝혀 보이던 사람입니다. 언문지가 있군요. 정약용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죠? 한번 알아볼까요? 수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산어보집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은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은 나라에서 백성들을 생활을 돌보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어려워진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나라에 대한 불만은 쌓여져 갔을 것이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조선 후기 백성들이 농민들이 겪었던 어려운 가운데는요, 특히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내어야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무거운 세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세금 제도의 문제점은요, 실제 토지를 가진 양반은요, 세금을 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내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관리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의 행포가 곳곳에 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농민들은 어려워진 생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을 요구하며 봉기를 하였습니다. 봉기라는 것은 벌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일어나서 정화한다는 것이죠. 농민들이 봉기한 까닭은요, 그렇죠.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졌지만 관리들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세금 제도를 고쳐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였는데요. 마침 이러한 요구들을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4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꼭 더 들어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클래스팅에 댓글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